다름이 아니고 저는요. 네. 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방광암 수술을 받았는데 네, 그 받고 나서 6개월에 폐암 수술을 또 한 번 네, 했어요. 그러셨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폐암 수술 받은 지가 한 6개월 돼 가거든요. 그러세요? 돼 가는데 이렇게 숨 찬 건 수술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네. 자꾸 이렇게 다리가 기운이 없고 그 골반 쪽이 좀 아파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네, 그 네. 원인이 어디 있는가 싶고요. 폐는 어느 쪽으로 수술하셨어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예. 아, 그러셨어요? 예, 예. 그럼 지금 소변이나 이런 거는 편안하세요? 소변 보는 건 저는 장르를 달았기 때문에 네. 장르를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느낌은 없으세요? 예, 소변? 느낌은 있죠. 있는데 이제 예. 그러면 이제 다른 특별한 불편한 건 없으시고 예, 예. 그럼 지금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세요? 항암 치료는 안 받았어요. 안 하시고요? 완전히 다 드러냈기 아, 다 때문에 드러냈기 예. 때문에 폐도 한쪽은 다 잘라내시고 반 정도. 반 잘라셨어요? 폐는 초기라. 아, 초기 그러셨어요? 발견해서요. 네. 그 어떻게 폐암인지 아셨어요? 그냥 검사하시다가 장릉 때문에 네. 저 검사를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패스트 찍으니까 폐에 조금 네, 뭐가 네, 나타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진맥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른손 주시고요. 예. 아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예. 이게 매니큐어를 칠하셔서 색깔을 제가 좀 못 보네요. 예, 왼손 주세요. 예,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제 요새는 뭐 숨찬 거나 이런 건 없으시고요. 숨은 조금 더 차자. 지금 네. 폐가 수선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네. 숨은 좀 차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분께서는 먼저 우리 한의학적으로는요, 딱 말씀 방광암 수술하셨는데 폐암을 수술하셨다. 올 수 있는 병이 오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어요. 괜히 엉뚱한 병이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요. 아까도 제가 한 가지 병이 나면 쭉 연관된 쪽으로 문제가 온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에서는 폐하고 방광. 폐가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덮개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 몸을 이제 잘 이렇게 틀을 만들어 주는데 이분은 체형을 봐도 심폐기능이 이제 심폐기능 쪽으로 문제가 오게 생기신 체형이시거든요. 여자분들은 가슴이 이렇게 넓고 어깨가 발달하면 심폐기능에 문제가 오기 쉬워요. 선천적으로. 그리고 이제 방광 기능을 좀 약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이분께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제 방광암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이제 신경을 쓰시고 긴장하시거나 날씨가 추우면 소변을 좀 자주 보시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이제 그거는 병은 아니고 성향이 그렇게 가기 쉬운 분인데 우리 몸에서는 폐하고 방광의 기능이 굉장히 연관이 많아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볼 때 어떤 분들은 폐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기능 자체가 서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올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간 쪽에 문제가 왔다. 간에 뭐 암이 왔다든지 뭐 염증이 생긴다든지 간경화가 왔다든지 이런 분들은 대장하고 또 연관이 있어요. 예. 또 이제 여자분들은 아까도 그 자궁에 관한 얘기 제가 했지만 포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위에 문제가 오기가 쉽고 이렇게 몸에는 다 연관되는 곳이 있어서 여기가 나쁘면 어떤 분들을 딱 보면 이제 대장이 안 좋다면 아 이분은 나중에 간에도 문제가 오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선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나신 체질이에요. 그러면 왜 선천적으로 타고났다고 다 폐암이 오고 방광암이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부지런하게 활동적으로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이 이렇게 뼈를 튼튼하게 타고나신 분이에요. 뼈를 튼튼하게 타고났다는 얘기는 뼈가 강하다 이거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부지런하시고 잠시도 가만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죄송하지만. 70이에요. 예, 그러세요. 그러면은 지금도 보면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그 겉으로만 보기에는 누가 보기에 폐암, 암 수술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도 약간은 이제 흰편에 속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중에는 폐 쪽으로 기능이 약해질 수가 올 수 있는 분인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살아오신 그런 생활의 여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를 많이 쓰고 사셨어요. 예, 내가 가진 게 요만큼이라고 하면 이만큼씩 쓰고 사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셔서나 좀 이렇게 대장로로 잘하시는 그런 분이실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을 이제 어떻게 쓰고 사시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병이 올 때 이분은 체력이 딸리면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제 왜 왔으면 그렇게 사셔서 온 건데 선천적으로 올 수 있는 병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꾸 기를 보충해야 돼요. 우리 몸에서 폐는 기를 주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폐가 기운이 없으면 폐가 힘들어지고 또 폐가 힘들면 자꾸 숨이 차거나 소기증이 생기거나 그래서 말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숨 차는 것도 자꾸 생기기가 쉽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폐를 완전히 절제는 안 하셨으니까 자꾸 기운을 보충하시는 그런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문제가 있는 곳을 잘라냈으니까 거기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이제 앞으로 70이시지만 노후를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럴 때는 몸을 무리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분은 너무 무리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뭐 대개 체형을 딱 보면 아 이분은 문제가 어느 쪽으로 오시겠구나 이렇게 감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운동 같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하시지 말고 음식도 과하게 드시지 말면서 적당하게 드셔서 골고루 잡수셔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마음을 자꾸 편안하게 하셔야 돼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그러니까 책임감도 강하고 뭐 하나 맡았으면 아주 끝내주게 해야 되고 이런 분이에요. 누가 요만큼이라도 말하는 거 못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완벽해야 돼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셨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치료를 할 거는 없지만 어쨌든 치료 중요하죠. 기운을 자꾸 보충하는 그런 그리고 이제 흔히들 암 수술한 분들은 한약 드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암 환자들이 한약 드시면 굉장히 회복이 좋아져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한약은 우리 몸에 그 이제 기를 보충한다든지 혈을 보충한다든지 기본적으로 틀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고 이제 앞으로 또 기력이 딸리면은 또 다른 쪽으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몸에 힘을 길러주고 면역력을 길러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이제 병원에서 뭐 암 수술했다고 해서 면역력을 길러주거나 이런 방법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런 쪽으로 기회가 있으시면 기운을 보충하고 무리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생활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방광이 아픈 이유도 그것도 바로 이제 이유가 회복이 덜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있었냐면 소변을 자력으로 못 봐서 이렇게 카테타를 끼고 계신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소변을 보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자꾸 또 거기에 염증도 생기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이렇게 된 분이 있었는데 과감하게 그걸 빼시게 하고 한약을 써드려서 자력으로 소변을 보게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좋아지고 스스로 소변을 보거든요. 그거는 한의학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기능을 되살리는 거는 한의학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의학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특히 이 폐나 방광은 기를 보충을 자꾸 해줘야 탈이 안 나는 곳이에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